네, 안녕하세요. 데일리 하드 이슈 김전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인 만큼 여러분께 또 즐거운 소식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에 번호로 데일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종목 추천 3일 무료 이용권과 함께 여름의 필수품인 카라디움 선스틱을 모두에게 100% 증정하는 이벤트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딱 10초만 투자해서 꼭 종목 무료 이용권이랑 선스틱 받아가세요. 네, 그럼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오늘의 키워드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6월 26일 데일리 하드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은행 규제 완화 소식에 하락하던 주가는 반등이 성공하면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날의 첫 번째 미 증시 이슈는 은행 규제 완화입니다. 최근 미국의 주요 주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이 퍼지고 있고 또 독일에서는 이미 재방세가 떨어진 가운데 텍사스주는 결국 경제활동 재개 조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소식에 주요 지수들은 장중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융규제 당국이 은행 규제인 이른바 볼커룰을 완화하기로 결정한 점이 증시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볼커룰이란 금융위기의 원인이 된 은행들의 고위험 투자를 막아서 그 여파가 경제 전반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법인데요. 이번에 이 볼커룰을 완화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은행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길 예정입니다. 또한 은행이 계열사와 파생 상품을 거래할 때 적용됐던 증거금 적립 규제도 완화될 계획인데요. 이런 소식에 JP모건과 시티그룹 등 대형 은행주가 3%대 상승하면서 코로나19발 2차 봉쇄 우려를 누르고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 미 증시 이슈는 엇갈린 경제 지표입니다. 이날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는 엇갈린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6만 건 줄어든 148만 건을 기록을 했는데요. 꾸준히 감소 흐름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시장 예상치보다는 다소 부진한 모습입니다. 반면에 상무부가 발표한 5월 내구재 수주 실적은 전월 대비 15.8% 급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금요일인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25포인트가량 상승하면서 출발했습니다. 개인들이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2130선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시총 상위 대부분의 종목들도 빨간불을 켜면서 기분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8포인트가량 상승하면서 758선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자세한 장마감 지수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그럼 이어서 국내 경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국내 경제 이슈는 코로나19에 따른 명품 특수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샤넬이나 구찌, 까르띠에 등 명품 브랜드 판매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백화점 명품 매출은 지난 4월 이후에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확산한 2월과 3월 잠깐 주춤했지만 4월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19 사태에서 이 명품 판매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을 다뤘던 것 같아요. 일단 샤넬 보이백 등과 같은 클래식백 등의 가격이 오른다는 소식에 연차를 쓰고 샤넬 매장에 길게 줄을 섰다는 소식 전해드렸었고요. 또 5월 가정의 달과 황금 연휴가 맞물리면서 명품 소비가 증가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며칠 전에는 재고 면세품 판매 행사가 시작되는 소식도 전해드렸었죠. 벌써 이 재고 면세품 판매 행사는 흥행에 성공하면서 업계 최초로 오프라인 재고 명품 판매에 나선 롯데백화점은요. 행사 시작 5시간 만에 일매출 5억 원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특히 명품 가운데서도 시계나 보석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현대백화점의 3월에서 5월 명품 시계와 보석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42.5% 급증하면서 최근에는 제품이 없어서 못 파는 경우도 생겼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은 물론이고 국내 여행도 자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복 심리로 명품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덕분에 국내 면세점들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쌓인 재고 명품을 내수 채널에 판매하면서 온라인 홍보는 물론이고요. 신규 고객 유치 등 일석이조 효과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K칩 시대 선언입니다. 삼성전자가 중소협력사와 반도체 부품, 장비 국산화 프로젝트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해 제시했던
동행 경영 차원에서 협력사와 대학 등과 연계해서 국내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는 K칩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2010년 초반부터 국내에 있는 주요 협력사들과 반도체 부품과 설비 국산화 연구 개발을 추진해 왔는데요. 그 성과들이 최근에 결실을 맺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사례를 말씀드리자면요. 먼저 협력사 이오테크니스는 원래는 고성능 레이저 설비를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었지만요. 8년 전에 삼성전자의 손을 잡고 공동 개발을 통해서 D램의 미세화 과정의 불량 문제를 해소했습니다. 또한 협력사 사이녹스는 삼성전자의 지원 아래 반도체 식각 공정 효율화에 필요한 세라믹 파우더를 개발하고 식각 공정 제조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K칩 선언은 갑작스러운 선언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이재용 부회장의 비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K칩 선언은 단순히 삼성전자 혼자서 성장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난해 4월에도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에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 세계 최고를 향한 길이라고 언급한 만큼 각 기업들의 상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반도체 산업의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삼성을 주축으로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마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겁니다. 또한 업계에서는 이번 K칩 선언이 일본의 수출 규제 1년을 맞이해서 삼성이 내놓은 새로운 비전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일본에 다시 휘둘리지 않기 위해 한국의 소부장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삼성전자는 K칩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정부와 함께 1,000억 원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상생 펀드를 조성해서 운용 중에 있는데요. 유망한 팹리스와 디자인 하우스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게 이 펀드를 만든 목적입니다. 산학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대학교와 연계해서 학생들에게 삼성전자 인턴십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요. 또 반도체 설계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요. 삼성전자에서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도 빠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 주차타워에 1,5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패널을 설치하고 있고요. 오는 7월부터는 기흥 일부 사무공간의 전력을 태양광 발전을 통해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폐수정화 시설 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덕분에 사업장에서 깨끗한 물이 풍부한 수량으로 배출돼서 지역 하천을 정화하고 생태계를 살리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상생이라는 비전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삼성의 행보에 관련 협력 업체들도 힘을 얻는 모습입니다. 이번 K칩 선언과 관련해서 수많은 기업들의 실적과 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5G 관련주입니다. 정부가 기존 와이파이보다 5배 빠른 5G급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 비면허 주파수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세계 최초로 6G 헤르츠 대역 와이파이와 5G 등이 연결되는 기술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중소기업들은 6G 헤르츠 대역 와이파이 기기 단말과 콘텐츠, 게임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5G 네트워크 장비와 관련한 투자가 지연이 되고 있지만요. 하반기로 가서는 5G와 관련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삼성이나 애플과 같이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가 하반기 플래그십 모델을 출시를 앞두고 와이파이 6E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빠르게 출시해서 글로벌 기술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겠다는 전략까지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SK텔레콤은 인텔의 장비를 사용해서 5G 단독 모드 사용자 평면 기능을 개발하는 등 5G SA 상용화 연구의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도 5G 투자 소식이 있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에서는 1조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 안에 5G 인프라를 포함시킨 데 이어서 삼성 등과 같이 글로벌 기술 기업의 5G 이동 구축망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의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를 견제하기 위함인데요. 미국에서는 화웨이는 전 세계 5G 이동통신망 구축 사업에서 믿을 만한 파트너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 과정에서 삼성과 같이 화웨이의 경쟁 업체들의 5G 기술과 장비를 대안으로 거론을 했습니다. 이런 소식들에 오늘 5G 관련주들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장중에 5G 관련주 총 41개 종목 중 38개가 상승세를 나타낼 만큼 강한 테마 상승세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와이파이 이슈나 뉴딜 정책과 관련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움직임을 보였던 머큐리 오늘도 최고 12%까지 상승을 했고요. 오이솔루션은 17%, 에이스테크는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삼성전자의 K칩 선언과 5G 관련주 소식으로 데일리한 이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